2021년 초에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는 이 제품들의 공통점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한정된 생산 수량으로 만들고 이 한정판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가장 많이 활용 중인 식품업체들은 판매 개수와 판매 시기를 한정하고 이 코로나 블루로 지루해진 집콕 생활을 달래주기 위해서 달콤 상큼한 맛을 극대화한 그런 제품 차별화를 가했고, 포장이나 디자인, 패키징 등을 통해서 역시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죠. 특히 코카콜라는 국내 6개 도시들과 그 도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골목에 주목한 코크시티 패키지라는 한정판을 내놨죠. 네, 메일 유업의 경우에 허쉬 초콜릿 드링크 레트로 패키지는 허쉬 127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제품인데요. 실제 100년 전 허쉬 초콜릿에 사용됐던 그 빈티지 아트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초콜릿을 입에 넣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해서 어린 시절 초콜릿 우유에 담긴 그 소중한 추억을 소환하고 있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벚꽃 피는 시기에 한정판으로 이 벚꽃을 담은 머그, 텀블러, 파우치 등의 MD 상품을 올해로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 제품들을 사기 위해 오픈런,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문 열자마자 달려가는 것이죠. 이 오픈런까지 감행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을 정도네요. 샤넬 오픈런도 안 하는데 스타벅스 오픈런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스타벅스 벚꽃 MD 상품들은 마니아들에게 매 해마다 인기입니다. 한정판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수요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약 40년 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죠. 1979년 맥도날드가 이 맥립이라는 햄버거를 개발해서 판매했는데 처음 시장에선 시큰둥했죠. 충분히 익혀져야 하는 돼지고기가 주 재료였는데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맛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얼마 안 가 결국 이 맥립은 사라졌는데 20년쯤 뒤에 2000년도 정도에 갑자기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재료도 맛도 가격도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 그대로죠. 한정판 마케팅을 한 겁니다. 제품에 변화를 주는 대신 희소성을 부여했어요. 기간별로 각 지역에 한정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판매를 제한했더니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구전 효과를 거둔 거죠. 사실 한정판의 원조는 미국이지만 가장 국민 저변의 인기를 얻어온 나라는 일본이에요. 왜 일본은 한정판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 궁금하신가요? 네, 첫째,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배경이에요. 예로부터 일본인들은 바다 밖으로부터 자원 조달이 차단되면 언제든 제품 서비스 풍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두려움을 갖고 살아온 민족이죠. 한정판 제품은 문자 그대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심리적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유는 국민 기질상 특정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정판 제품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 또는 소장함으로써 그 배경이 되는 이벤트, 예컨대 신제품 출시나 기업 창립, 기념비적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의 이벤트가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어느 정도로 한정판을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그 재밌는 사례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저가 항공사는 대형 여객기 에어버스의 취향을 기념해서 6개월 동안만을 한정해서 특정 노선 여승무원들에게 초미니스커트 유니폼을 입혔죠. 그러니까 미국의 술집 그 후터스라 그러나요? 예, 이 후터스를 본뜬 섹시 마케팅에다가 일본에서 일반화된 기간 한정 마케팅을 버무린 거죠. 이는 한정판 마케팅이라기보다 논란거리로 호기심을 부추기는 이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울 정도죠. 보통 한정판이라고 하면 상품 개수만 생각하지만 이 판매 기간을 한정하여 구입 욕구를 촉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활용하는 유형이죠. 이러한 기간 한정 마케팅은 소비자가 제품에 동경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강 유람선을 일부러 시간 내서 타러 가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만약 한강이 오염돼서 한 달 뒤에 유람선 서비스가 없어집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어떻게든 타보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 유행으로는 특정 장소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장소 한정을 가장 잘한 나라 어디죠? 네, 일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행으로는 가격 한정이에요. 이를테면 명품 브랜드를 초고가로 내놓는다거나 반대로 거의 헐값의 가격으로 상품들을 내놓는 그런 경우죠. 보통 한정판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헝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소수만 만들어
희소성을 강조해서 결국 소비자들을 심리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의미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던져서 소비자의 안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안달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품 시장에서 사용되어 온 이런 헝거 마케팅은 2013년경부터 빠른 속도로 확산하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인기를 끌고 있네요. 예, 코로나 시대에 더 인기를 끄는 그 이유는 뭘까요? 뭐니 해도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허니버터칩이죠. 당시에 그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이 입소문이 돌면서 소비자들의 식욕과 오기를 자극해서 어떤 매장이든 소량씩 입고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인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배고픔을 더욱더 유발시켰다고 하죠. 샤오미는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쓰는 방법으로 이 헝거 마케팅을 써왔습니다. 놀라운 스펙과 가격에 수량을 부족하게 내놓는 거죠. 비싼 제품은 사실 힘들면 포기하면 되지만 저렴한 제품은 사기 힘들면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멈추게 하고 숫자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몇 초에 몇 대 팔았다는 기사만큼 선정적인 기사거리도 없기 때문이죠. 헝거 마케팅, 언택트 시대에 더 부상하는 그 배경 뭘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오프라인 채널상의 판매가 축소되면서 이 안정적인 생산 물량과 재고 관리가 중요해졌죠. 한정판 마케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전부 팔 수 있는 물량만 생산해서 아예 재고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둘째는 사회 격리적 상황 속에 이 한정판 제품을 통한 그 심리적이나마 작은 사치를 느끼게 해서 이 답답한 집콕 일상을 달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희소성이라는 욕망을 건드림으로써 구매 욕구를 높이면서 다시 SNS상으로 고객들이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할 수가 있는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춤화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언택트 시대에 희소해진 이 오프라인 구매 과정에 아주 재밌고 색다른 체험거리를 준다는 점이죠. 네, 광고를 통한 인식상의 그 브랜딩보다 이런 차별화된 체험을 통한 브랜딩, 이 브랜드 로열티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특히 MZ세대, 요새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이런 희소화된 체험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한정판 마케팅 무조건 좋아 보이시나요? 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죠.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정판, 당장은 이익 가져다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인식들 말이에요. 예. 한정판 마케팅은 어쨌든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기반을 해야 하며 매출 목표와 소비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폭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좀 유익한 내용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을 소개하고자 하니까 격려의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